크라이시스 설명하겠습니다. 옥차는 주제 및 시나리오, 디자인, 구도 및 시공 순서입니다. 2021 오하우스의 주제는 재난의 살다로, 키워드는 인간과 재난, 재난의 일상화입니다. 이에 저희 팀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재난인 폭염을 재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폭염은 매우 높은 기온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폭염은 냉방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현재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일수와 최고 기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져 폭염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예방이 불가하고 심각성이 더해지는 재난이기에 재난 대응 시점을 재난 중으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팀은 그늘 제공과 더불어 냉방 기능, 나아가 휴식 및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야외 무더위 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파빌리온의 성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냉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모듈은 사진과 같이 삼각형의 구조적 모듈과 삼각 볼트 형태의 기능적 모듈로 구성되며 이 둘은 별다른 조인트 없이 끼워지는 방식으로 결합합니다. 모듈은 형태, 재료, 그늘 제공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냉방 기능을 유도합니다. 베르누이 원리에 착안하여 내부로 바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결정했으며 모듈의 재료는 물에 잘 젖는 나무 판재를 사용하여 기화열 작용이 촉진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의 그림자를 통해 태양 복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희의 파빌리온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인해 지친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며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정사각형 대지의 입구와 내부의 프로그램 구분을 확보한 후 메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모듈이기에 바람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뿔의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메스 스터디를 진행하며 높이 확보 문제로 인해 분절되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공간 확보 스터디를 진행했으며 높이와 통로의 폭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세 번째 옵션으로 디벨롭했습니다. 출입구 부분에는 냉방 모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바람의 영향이 가장 적은 면에 입구를 형성했습니다. 통로가 추가되며 기존 모듈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고 추가적인 모듈 타입을 설계했습니다. 통로의 수직벽은 기존의 조인트가 필요 없는 구조체 모듈 결합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렌더샷입니다. 내부에는 사람이 기대어 쉴 수 있도록 기존의 모듈을 활용한 트러스 형태의 의자를 계획하였으며 이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강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파빌리온의 동선입니다. 내부의 사용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입출구의 동선을 계획했습니다. 사용자는 내부에 쉬다가 통로를 통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고 출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입단면의 모습입니다. 최고 높이는 2.1m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면 스터디입니다. 최종 인면 디자인인 4번 인면에서 내부로 향하는 한 초점이 생겨 바람을 모으는 기능을 하게 되어 최종 인면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파빌리온에는 모듈의 형태, 재료, 그늘 제공, 인면까지 총 4개의 냉방을 유도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저희 파빌리온이 놓여질 위치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잔디밭입니다. 모듈과 조인트는 나무 판재를 가공해 사용할 예정이며 구조체로는 PVC 파이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인트입니다. 부재의 결합각에 따라 총 4개의 조인트 타입을 설계했습니다. 나이트 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분간 튜터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뭐 거의 유일하게 이 소위 폭염이라고 하는 게 저소득층한테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해준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음, 이게 이제 이러한 전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소위 이제 재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으로 연결되어 올 건지는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좀 필요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이 항상 더 위험에 빠져 있죠. 근데 뭐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거주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임대 공간에 대한 배척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한 나라에 속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끼리끼리 사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서로 편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끼리 이렇게 모여 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그런 편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재난 상황이 되면서 뭐 신천지 상황도 그렇고 또 뭐 무슨 콜센터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밀집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위험의 근거지가 되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어떤 불평등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모든 재난에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환경 문제도 지적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런 계층 간의 이 편차가 큰 것 이것도 사실은 해결돼야 될 큰 문제 중에 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원 같은 것도 결국 그 강남구의 그 1인당 공원 면적과 금천구의 면적이 거의 8.3배 이 정도 강남구가 많다 그래요. 그만큼 금천구는 공원 면적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재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주목해야 될 하나의 속성인 거죠. 그러면 금천구처럼 공원이 별로 없는 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독거노인들이 혼자 있다 죽는 경우도 많고 그럼 결국은 공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열로부터 이렇게 피하게 만드는 장소와 상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베르누이의 법칙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 어떤 삼각뿔의 단위를 이용해서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고 뭐 이런 자연스러운 전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알바알토가 말했다고 하는 소위 이제 미학적이면서도 주변의 것들과 주변의 모든 것들과 결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지금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는 형태는 이게 굉장히 오브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하고의 어떤 어울림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오브제적 성격이 되게 강한데 이 형태가 갖고 있는 한계는 이제 지금 저렇게 좁아진 걸 통해서 바람이 강하게 통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통과가 계속돼서 이루어지려면 뒤쪽이 열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쪽도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사실은 바람이 들어갔는데 뒤쪽에는 상당 부분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람이 계속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구조가 이 동선을 통해서 이렇게 관통한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늘을 막으면서 그늘을 만들면서 동시에 바람이 들어가는 데서 뒤쪽으로 열리는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렇게 마치 너무 우부제적으로 닫혀 있는 인상도 해결을 하면서 뒤쪽이 열려 있어서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통과하게 하는 요소가 동시에 되지 않을까. 지금 피라미드 형태는 다소 닫혀져 있는 형상이고 또 바람을 또 1차 관통한 바람이 뒤쪽에서는 막히는 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한 에서 보자면, 뭐 기본적인 저 삼각뿔의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디테일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디테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디테일? 조인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인트? 예, 예, 조인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음, 계속 제가 일관되게 다른 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재료를 자꾸 중복해서 쓰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저 삼각형 틀들을 이루는 것들이,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짜여지고, 거기에 판으로 된 그 삼각뿔이 끼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미 그 삼각뿔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판재는 굉장히 훌륭한 구조제예요. 판재 자체가 이미 횡력에 잘 대응하는 구조제고, 그러니까 판재 자체의 결합으로서 일단 구조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사각 뭐 육면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과 면이 안 붙고 이게 그 삼각뿔이 되다 보니까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면이 안 붙고 선이 붙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뒤쪽에서도 어떤 질서가 존재하잖아요. 그 뒤쪽을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 여기서는 PPT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뒤쪽에 이제 그의 삼각뿔을 자른 형태가 되죠, 그죠? 네네. 그래서 작은 삼각형이 생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작은 삼각형이 뒤쪽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그 선들이 이어지는 선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조적의 원리처럼 얘도 지금 앞쪽에서 삼각편에 넓은 면과 넓은 면이 붙고 뒤쪽에 가면 이제 이게 작은 걸로 되면서 분리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뒤쪽에서 보면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선부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굉장히 작은 거를 가지고 삼각형과 삼각형들 이렇게 연결하는 부재들을 일부만 붙여주면 이게 그 삼각뿔의 깊이 전체가 구조에 대응하는 구조가 돼서 이렇게 뭐 큰 프레임을 두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기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요? 그 약간 이중 구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형태, 이걸 보시면은 네네. 삼각뿔의 깊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앞쪽에서 뭔가 이게 굵은 부재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저 판과 판이 그냥 붙는 걸로 보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두껍지 않은 그 철봉 있잖아요. 얇은 철봉 같은 거. 거기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예를 들면 이제 이쪽이 전면이라고 가정하면 이쪽에 이게 질서가 있으니까 어느 한 대로 쭉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비워진 삼각형들이 이렇게 나는데 요것들도 이렇게 계속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얇은 선으로. 그러면 저 두께가 갖고 있는 힘이 생겨나고요. 뒤쪽에 이제 그 삼각형이 이제 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떨어져 있는 삼각형끼리를 연결하는 조금 얇은 철봉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꽤 두께가 있는 어떤 벽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 판 구조를, 그러니까 구조는 이제 프레임으로 짜놓고 거기에다 유닛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판 그 어떤 삼각뿔 자체가 구조적 역할을 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그냥 완결된 형태보다는 뭐 예를 들면 두 면이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 형태 두 면이 있다든지 그리고 뒤쪽은 프레임만 있어서 이렇게 주변과 좀 이렇게 섞이는 구조물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람이 관통하면서 훨씬 지속적으로 바람이 관통하게 되는 구조가 되고 또 주변과는 또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구조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른 학교나 시민 참여자분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손들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 선생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저는 그 건축학 전공했고요. 네. 졸업하고 사무실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시민 참여분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장소가 성균관 내의 공원 안에 잔디밭 위에 설치되는 걸로 봤는데 그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성균관대 내부에서 정말 이게 더 뜨겁고 아스팔트 위에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내부에서 땅바닥에 기대서 그 벽체에 기대어 놓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스팔트라든지 벽돌벽 물론 거기서 해도 되지만 거기서 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 뜨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잔디밭으로 한 거에는 엄청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진 않고요. 그냥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사실 더우면은 건물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냉방 시설도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패시브적인 방법으로 그 폭염에 대응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 건물이 없는 그냥 어떤 넓은 평지를 생각하고 저 잔디밭으로 사이트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게 설치됐을 때 모양상이나 이런 거로는 잔디밭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학생으로서 아마 뭐 강의실을 이동한다든지 동선 내든지 이게 꼭 뭔가 쉘터의 기능이 아니더라도 뭐 터널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 디벨롭된 버전이 있어도 정말 그건 설치 기간 동안 여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디자인적으로 뭐 한쪽은 뚫려 있고 바람이 통하는 길, 외부에서 기와열이 나가는 방식들 그런 게 정말 그런 장소에서 적용을 해봐서 실험이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건축적으로도 다양한 외장재나 그런 디자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김정희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저는 건축 전공했고요. 건축이랑 미술 큐레이터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더 발언하실 것 없으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튜터님한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원리가 이제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그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접목시켜서 한다면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게 적용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통 건축에 또 있는 원리죠. 그러니까 이제 한옥을 생각해 보시면요. 한옥이 이제 중정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고 그 안쪽 마당에 이제 되게 이제 보면 한옥에 그 중정 마당으로 햇빛이 비치면 거기에 이제 그 마당에 더워진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대청마루가 있고 대청마루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약간 그 문이 작은 문들이 되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대청마루 뒤쪽 그 문 너머는 뒤쪽에는 이제 그늘진 뒤뜰이 있잖아요. 그 뒤뜰의 시원한 공기들이 사실은 그 앞마당에 있는 공기가 위로 그러니까 상승 기류로 위로 올라가면서 마당에서 그러면 이제 공기가 올라가니까 뭔가 공기가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이제 대청마루 있는 뒤쪽에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기류에 비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청마루에 누워 있으면 밖에는 바람이 없는데 거기는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베르누이의 정리죠. 공기가 위로 많은 양이 올라가는데 거기를 채워줘야 되는 공기가 들어오는 그 문의 크기는 작으니까 거기서 빠른 바람의 속도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뭐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할 수 있죠. 전통 건축에서 찾을 수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사실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데를 이렇게 뭐 집 안에서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통이 아니라 그 집의 실내화된 공간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의 양을 크게 만들고 바람 들어오는 데를 나가는 바람은 크게 만들어 놓고 위에 천창을 둬서 그걸 연다든지요. 그럼 밑에서 작은 창 하나를 열어 놓으면 거기서 막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이런 그 사례를 여쭤보게 된 이유가 이 파빌리온의 그 실질적 그 효과에 의문이 좀 생겨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 사례를 여쭤보게 된 것인데요. 사실 그 말씀드린 그 사례는 이제 일정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가정하에 이제 시원한 바람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바람이 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이 난 건데 혹시 그 캠퍼스 내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위치를 좀 선정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거 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작은 단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통과하면서 이쪽과 이쪽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죠. 이게 예를 들면 크게 하나 만들었다면 아마 좀 더 잘 느껴졌을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원리는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바람의 방향은 되게 어떤 지역들은 이제 큰 기후가 있고 미기후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 장소에 건물들이 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뭐 예를 들면 여름에는 뭐 동남풍이 주로 분다든지 뭐 이런 게 그 지역마다 여름철에 부는 바람의 방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건물이 있다든지 막 이러면 이제 그게 조금 교란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일단 어느 정도는 특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계절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런 방향이 뭐 한 60% 불고 나머지가 뭐 다른 방향에 불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약간 학생들이라면은 그 캠퍼스에서 항상 어디에서는 바람이 많이 분다, 뭐 어느 쪽으로 분다라는 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그 사이트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면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의견이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답변 잘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평지 주변에 건물이 빌딩풍이 있으면은 어떤 그 건물들에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방향의 바람이 흐르겠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평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노들섬에 건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평지를 계획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린 형태로 파빌리언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방향에서 다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면이 다 닫힌 그런 형태로 파빌리언이 설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기 최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내부의 공간을 통해서 그 뒷면의 모듈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기 최적의 흐름이. 근데 저희가 그 파사드가요. 저희가 바람의 흐름을 좀 꺾이도록 그 중심 피라미드의 중심 쪽으로 꺾이도록 저희가 그 파사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냥 바람이 통해서 뒷면으로 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심으로 공기가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이 있으면은 안 들어오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 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면의 개수가 달라져서 그 공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듈 사이즈가 저희가 작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모듈 사이즈, 그러니까 교수님이 모듈 사이즈가 많이 커진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저희가 일단은 그 한재 자체가 모듈 자체가 약간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바람이 그 표면에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시원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표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듈을 최대한 작게 하려고 이렇게 작고 많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듈 사이즈가 커지면은 내부의 구멍도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뜨거운 바람이 밖에서 외부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최대한 표면적을 넓게 하려고 모듈 사이즈를 작게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지금은 평지에다 계획을 했는데 캠퍼스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공간을 찾아서 그런 빌딩풍을 이용해서 열린 형태로 디벨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큰 건 아니고 그 안에 의자나 이제 가구 같은 게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런 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어가지고 가볍게 넘어가셨는데 이런 것도 뭔가 구조와 디자인의 일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혹시 이 슬라이드를 그 의자 형입 단면 있는 곳으로 넘겨줄 수 있나요? 단면? 네, 여기를 보시면요. 일단은 저희가 내부에 의자가 그냥 사각형 의자가 떡하니 있으면은 일단 디자인 통일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트러스 형태로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그 트러스 형태를 그대로 그 내부의 의자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전체 이 구조의 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의자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의자를 설계했습니다. 아, 예, 여기 있었네요. 네. 그 원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그 공학적인 스터디가 있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